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5시 라이브는요,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방송 시작하는데요. 제 옆에는 리셋 재활의학과 이고은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항상 좋은 운동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던 원장님이시죠. 원장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직접 쓰신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제목부터 조금 딱 끌리는데요. 허리 통증 해방.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피트니스 코너에서 자주 만나뵀던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네, 제가 사실 비욘디에서 허리나 뭐 어깨나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나와서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이 대부분이 근데 저는 생활 자세나 운동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안내를 드렸어요. 네. 왜냐면 워낙 훌륭하신 저희 뭐 정형외과 마취통증학과 뭐 심장외과 교수님들이 워낙 많이 나오셔서 질환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니까 뭐 저까지 꼭 그런 거보다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허리에 대해서 제가 잘하는 뭐 운동이나 생활 자세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려드렸던 생활 속의 팁들, 잔소리 이만큼 객관에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이렇게 소개 멘트를 보면서 놀란 게 그냥 재활학과 전문의일 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 쪽에서 굉장히 좀 전문가신 걸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뭐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대부분의 이제 뭐 재활학과 꿈나무 선생님들이 그렇겠지만 그 제가 팀닥터가 되고 싶어서 약간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재활학과 의사가 돼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저도 뭐 아이도 낳고 출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도 하루 종일 또 앉아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깨도 안 좋아지고. 임신하면 또 허리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스스로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쉬운 말로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게 정말 좋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뭐 이런 국제 필라테스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좀 좋은 방송으로 잘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책을 제가 봤는데 단순히 뭐 이론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이고은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운동 시연까지 보여주는 이런 자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책 한번 관심 있게 허리 통증 있으시다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실 얘기가 좀 통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 허리에 모두 다 관심은 많으시지만 아파서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가장 제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을 떴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솔직히 저도 겪거든요. 일어날 때랑 머리 감을 때 제가 허리가 좀 아픈데 뭐 문제나 나 디스크인가? 이런 생각이 가장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 디스크인 것 같아. 그럼 그다음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병원 가봐야겠다?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 대답에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요 무슨 고민을 하시냐면 이제 생각을 해요. 왜 아프지? 어제 내가 회사에서 정수기 들었는데 정수기 물통을 들었는데 아니면 어제 나 재활용 쓰레기를 너무 오랫동안 숙이고 버렸나? 뭐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어. 왜를 뭐 삐끗했다 허리를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또 굉장히 움직일 때 많이 아파요. 이런 걸 저희가 보통 급성 통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원인이 있으면서 그 통증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생각하면 뭐 때문에 아픈지 약간 기억이 나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통증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급성 통증이라 해서 대부분 뭐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뭐 2, 3주까지도 가는데 보통 그럴 때는 이렇게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스 붙이고 끝내죠 그냥. 그런데 오히려 그냥 파스 붙이고 쉬면 좋으신데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시잖아요. 회사 회식은 회가 좋아. 저도 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운동을 해야 될까 쉬어야 될까 이게 모든 통증이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우리가 다룬 급성 통증에 대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때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허리가 좋아질 때까지는 쉬시는 게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쉰다는 게 일단 제대로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쉰다. 우리가 허리가 보통은 뭐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굽힐 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세수할 때 뭐 이렇게 굽힐 때 아파지기 때문에 그런 굽히는 자세를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뭘까요? 저 맞추시는 분께 제가 책 보내드립니다. 잠깐만, 뭐, 제가 맞추셨어요. 사자성어, 진짜 있는 사자성어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 요추 전만. 요추. 네.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허리 커브가 요추가 그 허리 부분에 해당한 척추를 요추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앞으로 휜 이렇게 커브를 유지하는 거를 요추 전만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디스크의 압력도 적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보호할 수 있는 자세고 찢어진 디스크가 잘 낫는 자세예요. 선생님 보고 계신데 지금도 딱 자세를 딱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네. 이렇게 네. 꿋꿋하게. 진짜 표본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요추 전만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쉬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굽히는 스트레칭, 이렇게 굽히는 네. 스트레칭,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윗몸 일으키기 내지는 뭐 벤치프레스 뭐 이렇게 미는 운동들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허리가 좀 네. 아프니까 스트레칭을 해볼까 하면서 훌라후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꺾고 돌리는 뻗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뒷짐지고 살짝 이렇게 허리를 펴주고 이렇게 좀 걸어 이렇게만. 다니시는 게 차라리 네. 좋으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말되 몸에 나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급성 통증 때 또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허리 아프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있어요. 누워있기? 그거 말고 더 좀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철봉 같은 데 매달려 있거든요. 그건 차라리 괜찮아요, 차라리? 그렇게 마사지 볼로 거기를 마사지를 하시거나 폼롤러로 이렇게 문지르고 오세요. 그게 좀 위험해요. 뭔가 근육을 풀어줄 것만 같은 느낌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네. 이제 뭐 근육 손상인지 디스크 손상인지 여러분들은 사실 그거를 감별하기도 어려운 뿐더러 네. 오히려 조금 더 잘못 자극이 되면 더 이제 더 염증이 뭐 가중된다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굳이 과하게 뭔가를 마사지를 하거나 꺾고 돌리는 특히 뭐 이렇게 카이로프래틱 추나 뭐 이렇게 도수치료 이런 거 하면서 팍팍 돌리고 맞추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충격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뭐 근육을 우리가 살짝 풀어주는 근막이냐 이런 건 괜찮지만 절대 그런 물리적 힘이 이렇게 저희가 스러스트라고 해서 콱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집에는 병원에서도 그런 걸 하지만 안 되시지만 허리가 너무 갑자기 아플 때는 마사지나 그런 것들을 뭐 마사지 볼, 스트레칭 볼, 뭐 이런 뭐 폼롤러 한다 갑자기 좋아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네. 허리 삐끗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는 이런 마사지 볼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이런 얘기가 책에 또 담겨 있는데 네, 또 맞아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어떤 선생님 거죠? 이렇게 아플 때 나가면서 선생님 냉찜질 할까요? 맞아. 온찜질 맞아요. 할까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이게 냉찜질은 뭔가 붓기를 빼는 느낌이고 온찜질은 뭔가 좀 통상적으로 좋은 느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리 자체가 온찜질은 이렇게 이제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 뜨거운 물에 이렇게 목욕하고 나오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상기되지 않나요? 빨갛게 된다는 네. 거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혈류가 막 이렇게 돌면서 빨개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거기서 염증 물질이 막 분비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기 물리거나 두드러기 생기면 이렇게 빨갛게 붓잖아요. 그게 네. 그런 작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기 물리거나 다쳤을 때 온찜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냉찜질을 하죠. 그래서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좀 급성 염증 상태일 수 있으니까 뭐 그때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냉찜질 하시면 돼요. 정확히 볼 때 냉찜질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인 거네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친 기억이 있고 뭐 햄스트링이 찢어지거나 정말 어디서 팍 떨어지거나 다친 경우라 하면 정말 냉찜질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근데 너무 아프다 하면 처음에는 냉찜질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소염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이렇게 그러니까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효과가 네. 있고 온찜질은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염증 물질이 더 이렇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시면 냉찜질을 한다. 뭐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급성으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있죠. 이건 좀 꿀팁이네요. 네. 잘 모르면 일단 냉찜질이 조금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급성적인 통증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허리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근데? 저는 네. 이게 사실 허리가 멀쩡했는데 샴푸 머리 감을 때 한
아팠던 게 한 1, 2년 됐던 것 같아요. 1, 2년. 네. 혹시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감으세요? 네, 저는 아침에 숙여서 감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가지고 이제 다리를 굽혀가지고 스쿼트 하듯이 허리를 숙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덜 아프더라고요. 아니 제가 환자분들한테 네. 여기 혹시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머리 네. 감는 이게 제 아침 모습이네요.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중에 이게 허리 아파서 오시는 네. 분들 할 때 제가 아침에 아프다 그러면 세수할 때 그다음 머리 감을 때 정말 아프다 근데 저 자세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저 자세를 하면 이제 허리를 굽혀서 안 좋은 거지만 당연히 안 좋지만 왜 그러냐면 저 자세를 남자분들 머리 감는데 몇 분 걸리세요? 한 3, 4분이면 감죠. 네, 여자분들은 10분 이상 걸려요. 10분 이상. 그러니까 10분 이상 하는 이거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거를 심지어 몇 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허리 뒤쪽을 잡고 있는 근육이랑 인대들이 다 늘어나서 체형 자체가 변해요. 아이고,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중요한 사자성어 요추 전만. 네. 요추 전만을 유지하길 하고 싶은데 뒤에 구조물들이 다 늘어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자세는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최근에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최악의 자세인 거네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예, 네. 그래서 자세만 잘 해도 정말 허리는 정말 그 재발도 막을 수 있고 정말 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허리는 맨날 이렇게 감으시는데 짐에 가서 일주일에 3번씩 2-3시간씩 근력 운동 하시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머리를 서서 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심지어 저희 전문가들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리를 망쳐놓고 이제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운동하러 네. 가는 느낌인 가서 건가요? 오히려 또 좋은 운동을 하면 되는데 네. 가서 또 이렇게 막 근력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또 굽혀지고 맷돌처럼 굽혀지고 갈아지면 오히려 더 허리가 다치니까 네. 그런 건 주의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들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내용 넘어갈 텐데 네. 착한만 던지는 통계님이 지금 2, 3, 3, 4, 4, 5번 디스크가 있고 8주 전에 3번 신경 쪽으로 네, 신경 쪽으로 차단술을 했었습니다. 코어 운동하다가 다시 2, 3번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이 2번, 3번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는 게 그게 정말 정확한 부위가 맞는지가 약간 2, 3번이 어디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골반을 네. 만지면 골반 골반이요? 위쪽에 딱 거기가 4번, 5번 사이예요. 아, 네. 여기쯤 2번, 말씀. 3번이면 네.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게 여러분들의 그 갈비뼈, 배꼽의 뒤보다 조금 높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배꼽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거기는 잘 아픈 부위가 아니에요. 디스크 네. 환자분들이 아플 수도 있지만 잘 아픈 부위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요 이제 질문 자체는 조금 이제 사실 보긴 해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벨트 라인, 팬티 라인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엉치가 아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 지금 저기 착한만님께서 2, 3번 부위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흉추가 너무 뻣뻣하거나 코어에 힘이 없으신 분들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거나 이런 코어 운동을 그러니까 버티기 운동을 하면 그 흉추와 요추의 접합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모션이 네. 잘 안 일어나서 아픈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운동의 전문가인 이제 뭐 저 같은 분 네, 이거 원장님 같은 재활학과 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운동 이제 전문가들이나 좀 만나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만으로는 제가 조금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네요. 다시 뭐 2, 3번 부위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네.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디스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의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운동은 괜찮은데 이제 착한만님의 그 체형이나 여러 가지 근력 상태가 그 운동을 하기에 무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좀 운동을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진료를 일단 받아보고 아픈 동작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의 단계를 낮추거나 다른 운동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고 최대한 상체를 들어 올리거나 굽히거나 이런 동작보다는 몸통을 그러니까 고정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작들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운동은 좀 나중에 뒤에 소개시키고 그 찾아보시면 비욘드에서 굉장히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맞아요. 네. 운동법을. 그래서 그 저희 책에 보면 제 책에 이렇게 QR 찍으면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운동이 있는데 1단계 운동들은 어느 분이 하셔도 거의 괜찮은 운동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급성 통증하고 다른 통증 종류 얘기하다가 지금 끝냈는데 요 급성 통증 말고는 좀
병원 다른 통증의 종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급성 통증이 오래돼서 뭐 3개월 이상 지속돼. 근데 아까 PD님도 1, 2년 되셨다고 그랬죠. 사실 이분도 그러면 만성 통증 한다고 그러세요. 네. 매일 아프진 않고 좀 네. 가끔 아프긴 하는데 근데 오래됐어요. 이 만성 통증으로 가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 끼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사이에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 저희가 통증약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약들을 써요. 근데 거기 보면 관절약도 있고요. 네. 우울증 약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간혹 이거를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게 만성 통증으로 가고 나면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첫 단계에 썼던 진통소염제나 근유현제 이런 걸 먹어서 이게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뇌의 기전 느낌, 통증을 받아들이는 기전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큼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저는 이렇게 찔렀을 때 이거는 안 아픈데 어떤 분들은 이걸 찔려서 막 우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걸 통증 역치라 그러는데 그 통증 역치 자체가 너무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통증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 통증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이런 분들은 뭐 물론 제일 처음 아팠던 통증이 심했던 분들이 그러기도 하지만 약간 우리가 뭐 예민하거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전신 질환들 있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전신 질환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신체 전반에 다른 이제 컨디션들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통증이 생기면 방치했다가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조금 불편하실 때 미리미리 점검을 받고 이제 바르게 이제 치료를 그때는 근데 주사하고 약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성 통증으로 가기 전에 아까 우리 PD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나도 모르고 계속 반복해오던 생활 속의 나쁜 자세 이런 것들을 체크업을 해서 이게 바로 잡아놓으면 그렇게 악화가 되는 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통증 방치하고 계속 습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성 통증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때는 그러니까 정말 환자분들이 주말에 지나고 월요일날 오셔서 선생님 저 주말에 너무 아파서 119 타고 응급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해가지고 타고 갔어요. 근데 정말 디스크가 처음에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꼼짝을 못 하세요. 뭐 허리 기침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발을 뗄 수가 없어요. 뭐 근데 그런 경우들에도 응급실을 가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허리 통증 종류 중에서요? 네, 어떤 거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막 고열이 나면서 막 전신이 아프면서 막 이런 경우는 허리 척추나 척수 그 신경관이나 그 구조물에 염증 자체가 생기는 뭐 감염이나 염증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역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염증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무조건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돼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신 통증과 열감, 고열감 막 근데 뭐 갑자기 마비가 생긴다거나 뭐 다른 뭐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 그 두 번째는 그런 고열이 없더라도 원래 내가 암의 진단을 받았던 분인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밤에 계속 이제 그러니까 아파서 깬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계속 요 몇 달간 계속 빠진다거나 이런 거는 암 전이나 그러니까 암 자체가 허리에 생겼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꼭 MRI를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뭐 허리가 뭐 디스크 문제가 아니라 허리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척추 자체에도 암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허리에서 신경이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뇨생식계를 지배를 하기도 하고 다리로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다리 쪽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풋 드랍이라고 그래요.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특히 뭐 5번, 1번 이런 쪽에 신경 이렇게 디스크 쪽이 눌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응급으로 디스크가 얼마나 흘러나와서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마비가 생겼다 그러면 수술을 하거나 뭐 시술로 디스크가 눌린 부위를 이제 감압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말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제일 허리 제일 아래 신경들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 갈기처럼 이렇게 생겨서 거기가 눌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엉덩이 쪽에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감각이요? 네. 오. 찔러도 심한 경우는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항문이나 그쪽을. 그리고 대소변을 보고 싶은데 힘이 안 주어져서 소변이나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아예 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응급으로 이제 MRI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금 그거 좀 평소와 다른 느낌의 통증, 마비, 감각 이상들이 있다 그러시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좀 고열이나 전신 통증 또 하지 마비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있으면은 네. 단순히 허리가 단순히 아프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보는 게 맞습니다. 검사를 중요하겠네요. 꼭 받아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증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거 책을 읽으면 되게 신기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허리를 아프면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지만 스트레칭만 하다가 그럼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트레칭 자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운동의 장르죠, 스트레칭은. 네. 근육을 늘려주는. 근데 그 스트레칭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굽혀주는 것도 있고, 펴주는 것도 있고, 돌려주거나 늘려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사자성어, 요추전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지가 저희 있지 않아요? 네, 여기 뒤에 제가 한번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모든 게 다 스트레칭이에요. 네. 화면에 한번 나오게 이거를. 네, 화면 한번 스트레칭. 띄워주세요. 네, 요렇게.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셋업은 사실 윗몸 일으키기 자세이긴 하지만 필라테스를 가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 같은 걸 잡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저렇게 내려가는 롤업 롤다운 자세들 저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척추가 저렇게 굽혀지는 스트레칭은 사실은 이제 뭐 잠깐은 괜찮지만 허리가 되게 아프셨던 분들이나 디스크를 앓으셨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어서 아까 그 하지 말라던 네, 스트레칭의 굳이. 종류인 거죠. 네, 굳이. 그러니까 특히 저희 롤업 롤다운 네. 적혀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뻗어주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뒷벅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햄스트링 근육을 늘려트려주는 스트레칭이고 그다음에 뒤쪽 기립근들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이긴 하지만 허리에는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 저는 그냥 헷갈리면 40대 이후는 하지 마세요, 설명들. 예. 근데 조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30대 이후 금지. 이렇게. 저는 중학생들까지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왜냐면 저거를 실제로 저희 이제 체대 입시 준비하는 네. 고등학생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나 저런 체력장 심지어 공무원 시험 이런 데도 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막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 허리에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저거는 유연성 테스트 어디까지 가나 그리고 윗몸 그쵸. 일으키기를 몇 개 하나 이런 건데 다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위험하니까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밑에 있는 제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실 때 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번 동작은 제일 처음 동작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허리가 좀 아프실 때는 저렇게 벽에 누우시는 거예요.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 그래서 90도 90도를 이렇게 접어서 올린 다음에 한쪽 다리를 양반 다리 하듯이 이렇게 포개 주시고 그다음에 그 무릎을 한쪽을 쭉 내려주시면 저희 허리 앞쪽에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 근육이 우리 허리의 심장 같은 근육이에요. 근데 그래요? 네. 그 근육이 너무 긴장을 해도 허리가 좀 아플 수가 있어서 그 근육을 살짝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라서 허리가 아플 때는 저런 동작은 좀 하실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어떻게 누르는 건가요? 벽 쪽으로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벽 쪽으로. 네. 그러면 내 무릎이 내 몸과 멀어지면서 이제 우리 고관절 앞쪽에 장요근이 늘어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동작은 해주실 수 있고 두 번째 동작이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 근데 저것도 만약에 허리가 급성으로 아프고 다리 엉덩이로 방사통이 있으신 분은 하시면 안 돼요. 저게가 저희가 하는 테스트 동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다 지나가신 분들은 이제 저 다리를 올려주셔서 근데 무릎이 90도까지 다 안 펴지시는 분들이 일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펼 수 있는 데까지만 조금 펴서 한 10초, 15초 정도 유지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허리를 박으면 안 돼요. 저 동작을. 허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바닥으로 박으면서 다리를 당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허리는 네. 이렇게 편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릎 앞쪽에 대퇴사두근에 힘을 주면서
이제 무릎을 펴려고, 그러니까 앞벅지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좀 펴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네.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그리고 이제 엉덩이 아플 때 이상근 증후군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들어봤어요. 텐데 네. 허리가 아프실 때 그 이상근 부위가 굉장히 막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길 풀어주면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그때는 저런 이제 테니스공 같은 것들 마사지볼을 두시고요. 그 아픈 부위가 있어 왔다 갔다 해보면 네. 거기 놓고 살짝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풀려요. 그러니까 저 정도 동작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위에 보이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돌리고 훌라후프 뭐 옆으로 기울이기 막 이런 것들 구르기 이런 것들 특히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허리에 무리 줄 수 있는 거 말고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특정 근육들을 조금씩 늘려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허리가 굽혀지거나 돌려지지 않는 범위까지 이렇게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딱 보니까 위에 애들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아래 애들은 이렇게 쫙 펴주면서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 스트레칭까지 알아봤는데 요것 말고도 되게 이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음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네. 요것 보면 제가 요게 되게 저라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말 거의 네. 모든 환자분들이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굉장히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래도 병원에서 실제로 주사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물은 게 선생님 이거 무슨 주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뭐 오시면 보통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몸에 부담이 주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쓰는데 스테로이드 자체는 좋은 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염증을 드라마틱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신경 부종을 이제 주위 조직 부종을 줄여주면서 통증을 정말 좋게 만들어주는 명약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스테로이드라고 그래도 만약에 병변이 심하고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한 번 맞고 이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심한 경우는 저희가 한 3번까지 맞으러 오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한 번을 맞았어요. 근데 뭔가 좀 애매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애매해. 옆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래서 옆병원에 가셨어요. 원장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안 좋으시네요. 이게 주사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 일주일 전에 옆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러면 무슨 주사 맞았어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낫지가 않는 거 보니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 원장님 생각해서 낫지가 않았다고? 스테로이드가 아닌가 보네? 그렇죠, 그러면 네.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낫게 돼요. 근데 또 스테로이드를 맞으셨어요. 근데 환자분이 진짜 이상하네. 여기도 안 맞네. 지금 다 똑같은 거 맞고 있는데. 그러면 네.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전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분은 여기저기 다른 병원 계속 다니게 되시면 그 횟수를 초과해서 주사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사 치료의 실력이 크게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약물이 똑같고 비슷한 거죠. 네. 거의 이제 뭐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방법대로 거의 다 시술을 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약물이 작용하는 기전이나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주사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MRI를 찍어보신다거나.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계속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게 되시면 괜히 스테로이드 과잉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사 자체, 스테로이드 자체는 좋은 약이고 그다음에 보통 맞고 나면 뭐 2-3달 정도까지는 보통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정말 이 병변이 심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오신 분들은 2-3주 안에 또다시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계신 분이랑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랑 어느 분이 그 주사를 맞고 더 빨리 아프실 것 같아요. 딱 생각을 해도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굽혔다 폈다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냐 따라서도 이 약효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느 한 단어로 얼마나 갑니다. 보톡스처럼 뭐 3개월이 갑니다. 6개월 갑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거죠. 사람마다 양상이 다르고 또 네. 회복된 속도도 다르니까. 그리고 뭐 그러면 선생님 저 스테로이드 말고 딴 거 먹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아플 때는 스테로이드 말고 다른 주사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로이드가 가장 통증 효과가. 네, 근데
급성 만성 통증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할 때는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줄여주고 지통소염제를 먹고 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숙일 때마다 조금 뻐근한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생활에 퇴근할 때쯤 되면 너무 아프고 점심시간 이후 지나면 못 앉아있겠고 정도로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요즘에 이제 뭐 프롤로 주사 이런 거에서 이제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주사지만 포도당으로 이제 인대나 이런 구조물에 생채기를 내서 자연 치유로 더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들도 있는데 단점은 아픕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들어가서 생채기를 내기 때문에 약간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이 약간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장점은 뭐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는데 몸에 친화적인 그런 이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부작용이 적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점 이제 약제들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뭐 PDRN, DNA 주사라 그래서 그런 이제 바로 재생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물들도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뭐 콜라겐 주사, 보톡스 주사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급성이냐 만성이냐 얼마나 내 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주사들을 좀 선택해서 맞으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 나머지 질문들도 있는데요. 요 질문보다 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몇 개 살펴보고 다음 내용 운동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템님 질문입니다. 3, 4번 추간판 탈출로 1년 전에 현미경 수술을 했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틀에 한 번 평지 걷기를 1시간 정도 하고 계신데 헬스 운동을 해도 되는지 더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제 일단 평지 걷기 운동, 걷기 운동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네. 걷기 운동만으로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걷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데 너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게 뭐 하지 말고 걷기만 초반에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빠르게 걸으셔야 돼요. 복복을 굉장히 좀 빨리 넓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숨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시는 게 좋아요. 약간 경보하듯이 네, 빠르게 빠르게 말씀하실까요? 걸으셔야 돼요. 네. 옆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걸을 정도로 얼굴 못 볼 정도로 네. 빠르게 걷고 약간 숨차게 복복을 넓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복부에 딱 힘을 주시고 허리를 고정해서 딱 걸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한 요추점만 네, 유지하면서. 그거를 유지하면서 네. 걸으시는 게 좋고 근데 저는 헬스 운동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제 닥터고운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네. 운동 PT 할까요? 필라테스 할까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원장님 운동 뭐 할까요? 저도 궁금해요. 운동이 좋은 건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작 아니요? 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동작. 이것 또한 요추점만 아까 말씀드린. 아. 왜냐하면 헬스도 그렇고 필라테스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나쁜 이렇게 굴곡 자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헬스 운동을 가셔서 해보시면 레그 프레스 같은 거 진짜 정말 너무 잘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허벅지를 키워야지 허리가 튼튼해진대요. 뭐 엉덩이 운동을 그다음에 다리 모으기 이런 거 있죠. 엉덩이 이너타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너 것들. 타이 네. 그다음에 레그 프레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게를 높여보면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허리를 굽히면서 힘을 쥐어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허리를 딱 고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랑 제가 이렇게 잡고 안으로 늘어서면 대부분 허리가 이렇게 딱 굽혀진단 이렇게 말이에요. 네, 힘을 더 그래서 주려고 해서 막. 그러니까 헬스장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레그 프레스를 하는데 허리를 굽혀서 엉덩이가 뒤에 딱 붙어있어요. 요추점만이 되는 게 아니라 고관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 힘으로 이걸 밀어낸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더 망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철봉에 매달려서 다리 들어 올리는 이것도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럼 허리가 이렇게 허리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새우깡처럼 이렇게 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뭐가 좋으냐가 아니라 자세를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로 당기는 거 운동 생각해 보시면, 그나마 우리가 케이블 같은 거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는 허리를 편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 놓으시면 기립근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사이보다는 아우터 사이를 해주시면 허리가 펴져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상체 운동이라 생각하시지만 무거운 거 들면 어떻게 되죠? 하체도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허리를 박으면서 밀어내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반복되면 허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헬스가 웨이트 트레이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추점만을 유지한 채로 할 수 있는 거. 뭐 엎드려서 로잉이나 플라이 같은 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좋고 뭐 우리 강배근 운동들 그런 라츠 이런 운동들도 괜찮고 하지만 허리가 아프시는 분들은
절대 중량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별로. 그래서 근데 욕심이 또 나시긴 한데 그렇다면 정말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허리가 그대로 고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중량을 낮추고 횟수를 높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30번 하시지 마시고 50번 하세요. 대신에 가벼운 무게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동작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책의 뒤에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둔 게 왜냐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가서 하시거든요. 운동에 미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우울해해서 그럴 거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스쿼트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 물어보셨는데 네, 스쿼트 WTK 어떠냐고 님이.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스쿼트는 좋은 운동인데요. 스쿼트도 우리가 너무 깊게 앉게 되면 우리 몸의 구조상 엉덩이가 뒤로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요추가 굴곡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벗 윙크라고 그러잖아요. 엉덩이 윙크 이렇게 뒤로 이렇게 허리가 굽혀지니까 허리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깊게 앉지 마세요. 그냥 90도까지만 앉아서 요추 전만이 그대로 내려가는 자세까지만 앉으시고 웬만하면 다리를 아니면 와이드 스쿼트로 더 벌리시면 고관절이 유연해져서 고관절에서 굴곡이 나오고 허리는 좀 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게 제발 지지 마세요. 무게를 지고 하시면 허리가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쫙 펴지지가 않고 무게를 지면 디스크 사이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요추 전만을 여러분이 네. 유지한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지 마시고 특히 뒤로 지시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라리 앞으로 제가 이제 고블리 스쿼트라고 앞에서 잡고 하는 스쿼트 설명드렸는데 약간 가벼운 무게를 잡아주시면 복부에 약간 긴장감이 들어서 오히려 허리가 다 고정이 잘 돼요. 그러니까 네. 이왕하실 거면 조금 가벼운 무게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WTK님이 이 헬스 스쿼시 좀 목이랑 척추신경 눌러서 위험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지고 할 때를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 우리 웨이트 가면 스쿼트 기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있는데 아무 무게를 제가 사실 근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는데 트레이너님 이거 너무 무거운데 그러니까 무게 하나도 안 걸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스미스 머신인가 그런 거 약간 고정되어 스쿼트 있는 거? 기계가 있어요. 아니, 그래요? 스쿼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쏙 들어가면 지그자로 다가 있어서 네네. 걔를 잡고 일어서는 하나도 무게가 안 걸렸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너무 무거운 죽을 것 거예요. 같은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딱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중량이 중화가 안 되면 사실 그런 것도 이제 무게가 우리 척추에는 무게 왜냐면 저희가 직업 운동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이렇게 저희도 뭐 제가 아무리 운동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드려도 저도 하루 종일 주사 놓고 막 이렇게 컴퓨터 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을 하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운동을 이렇게 하시다 할 때는 정말 기계나 이런 거 없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프리웨이트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 좀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운동 얘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정도 질문 더 살펴보고 뒤에 운동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님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가 아닌 경우가 많은가요? 수술하고 통증이 그대로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의 네. 원인 자체를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고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있으니까 디스크 파열이나 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디스크가 문제가 있네요.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멀쩡한 사람도 데려다가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찢어져 있거나 터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통증을 거죠.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통증이 그대로다 하면 사실은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디스크가 그러니까 보통 수술을 하실 정도 나이가 이제 젊은 분들은 아니고 한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시면 디스크만 있는 분은 없어요. 거의 협착이랑 모든 게 거의 퇴행성 변분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그거를 이제 열어준다 그래도 그게 꼭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사를 박는 수술도 있고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크 자체는 그러니까 근육이 받쳐줘야지 그 무게나 그게 분산이 되고 버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을 하셔도 재활을 해서 그 구조물, 체형 자체를 개선을 시켜야지 이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나 수술했다. 이제 난 멀쩡할 거야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수술 전 재활이라고 해서 여러 파트에서 유행을 이제 거의 이제 그 트렌드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워낙에 잡고 있는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체형이 좋으신 분들이 수술 결과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소에 이런 좋은 자세나 운동 기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의하시는 게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네, 뒤에 운동 내용 조금 살펴보고 좀 나머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스트레칭 아까 알아봤고 운동을 되게 자세하게 책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앞쪽은 이제 이론편들, 우리 방금 궁금해하셨던 맞습니다. 내 허리가 왜 아픈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이제는 뒤에 편은 이제 운동편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뭐 해도 되나요? 이거를 진짜 진료실에서 그렇죠. 물어볼 때 제가 머리가 하얘져요. 이걸 어떻게 뭐부터 설명해야 사실 되지? 일반 입장에서 운동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네. 보니까 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걸으세요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긴 한데, 운동은 이제 내 체형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통증 자체가 좋아지려면 통증을 만드는 체형을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근데 똑같은 디스크 환자라도 내가 허리를 굽히면 아픈 사람이 있고 젖힐 때 아픈 사람들이 있고요. 협착증 환자분이라고 해서 다 젖힐 때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굽힐 때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운동을 처방을 하거나 이제 뭐 이런 치료를 들어갈 때는 테스트를 해봐요. 진단명을 빼놓고 일단 테스트를 해봐요. 허리를 굽혀보세요. 그 다음에 젖혀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는 허리를 굽히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뒤를 젖힌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굽힐 때 아픈 사람은 요추 전만이 무너지면서 디스크가 눌리면서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런 경우는 골반이 뒤로 넘어가 있어서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이 뒤에서 짧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리 뒤쪽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우리 누워서 다리 하늘로 뻗어보세요. 무릎이 안 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그 무릎이 펴질 수 있게 햄스트링을 풀어지는 운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요추 전문이, 내가 허리를 세운다고 요추 전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요추 전만을 무너뜨리고 있는 다른 구조물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추 전만을 위한 주변 근육들이나 그쵸. 그런 거 다 네. 개선해줘야 되는군요. 그리고 허리를 젖힐 때 아프신 분들은요, 저거는 왜 그러냐면 허리가 너무 낭창낭창한 경우들이 많아요. 낭창낭창 불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허리는 네. 이렇게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젖힌다고 그러면 이 위에 가슴 쪽에서 흉추 쪽에서 신전이 일어나줘야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시는 우리가 거예요. 네. 맨날 이러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은 이 상태로 굳은 경우가 많아서 허리를 펴보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몸을 펴보세요 이러면 이게 허리를 자꾸 젖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분리증이든 협착증이든 거기에 불안정성이라고 그래서 고정이 안 되고 척추에 한 칸 한 칸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밀려나면서 아픈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반대로 위쪽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기 아래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운동이나 협착증 운동 이런 거에 단어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운동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체형이나 내가 어떤 그 포지션을 자세를 했을 때 아프면 거기에 맞는 운동들이 들어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앞쪽 스트레칭이 햄스트링 스트레칭, 굽힐 때 허리 요추 전만을 무너뜨리는 햄스트링 단축을 해소해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 네. 거고, 젖힐 때 아프신 분들은요, 특히 그 협착증 이런 거 없으셔도 젖힐 때 아프시는 젊은 분들 많거든요. 네. 이 운동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주고받고라고 말을 했는데 흉추를 회전시켜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끈 같은 거나 고리 이런 같은 데 거 걸어놓고 네. 아니면 뭐 사이 좋으시면 친구분이랑 자꾸 이렇게 하셔도 네.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러면 요리 배꼽 위에 흉추를 이렇게 허리는 고정시켜놓고 네, 갈비뼈가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해보세요. 요거를 자꾸 좀 해주시면 많이 좋아져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부위를 좀 부드럽게 네, 맞습니다. 해주는 거네요. 네. 네. 이게 그 마찬가지의 운동들이 이렇게 젖혀주는 운동들도 이런 데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플 때 무조건적인 운동이 아니라 이런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급성으로 허리가 아플 때, 굽힐 때, 펼 때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많은 동작을 하자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운동들이 들어가냐면 자세에 대한 운동들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허리가 아픈 사람은 이렇게 허리가 굽혀지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저 미끄러져 않게 보여드리면 전데요? 저예요. 네. 모든 환자분들이 전데요 원장님 이러거든요. 저 자세가 허리를 가장 많이 망가뜨려요. 뭐 의자에서나 뭐 사무실이든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다 저런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요추 전만을 좀 유지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나 물건 드시는 분들도 저기 보면 이렇게 허리가 저렇게 굽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허리를 안 굽히고 살면 되지 않아요? 근데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네. 뭐 떨어뜨리면 못 죽고 평생.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허리 재활의 핵심은요,
허리를 잘 굽히자예요. 근데 잘 굽힐 때는 고관절에서 저렇게 굽혀져야 되는 거예요. 허리는 펴고. 그러려면 아랫배 쪽에 힘이랑 그다음에 고관절이 유연성이 생겨야지 잘 굽혀지는 거예요. 네. 예, 우리 폴더폰처럼 이렇게 폴더폰처럼 탁탁탁 이게 굽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허리가 비틀리지 않으려면 다른 부위가 잘 돌아가야 돼요. 가슴 부위. 그래서 아까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 핵심인데 뭐 운전하다가 뒤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고 그러는데 원장님 후진하다가 이렇게 불러고 딱 하는데 허리 뜨끔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굳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허리를 비튼 거죠. 허리는 3도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한 칸 한 칸. 15도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그래요? 허리는 이거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특히 테니스나 뭐 이런 골프나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이런 운동을 잘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라켓 운동 하다 보면 확 돌리다 보니까. 그런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흉추가 굳어 있게 되면 허리 디스크 다 터집니다. 아, 정말 근데 이게 허리 통증이라고 해서 허리 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신 아래쪽까지 다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 저희 정 교수님 네. 이게 정성우 교수님이 허리 아플 때 운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운동하라 그러냐고. 네. 그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허리가 급성으로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 디스크가 아물 때까지 함부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추전만 유지하는 자세를 계속 해주시고 바르게 앉기, 걷기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거 사이에는 허리를 건드리지 않는 전반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까치발 운동,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을 해주시면 되되 그게 이제 낫고 나면 허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코어 운동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른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재활의 핵심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고관절이 잘 굽혀주고 흉추가 잘 돌아가는 이런 허리는 보호하고 다른 나머지 관절들을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운동들을 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허리 아프다고 나 이제 평생 운동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렇게 그쵸. 이런 주위 근육들 아까 말씀하신 고관절이랑 흉추 쪽을 잘 풀어주고 운동해 주는 게 이게 네. 허리 건강에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웨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동작이 다 고립시켜서 막 맞아요, 뭉뚱거려서 쓰는 맞아요.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동작, 그 근육은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제 비주얼 근육들을 키우는 운동들이지 사실은 그렇게 우리 재활에 크게 그러니까 물론 근육은 있어야 돼요. 네.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육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속근육, 겉근육 뭐 이런 것들을 순서가 있는데 속근육, 겉근육을 키우는 순서를 지켜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속근육, 겉근육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좀 코어 근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 간단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면 마땅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몸통 근육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허리 부위, 뭐 주변 요 근육 이렇게 생각하죠. 복근 딱, 네. 허리 허리 여기 기립근 딱, 네. 엉덩이 딱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그 위치는 맞는데 이제 그 겉근육 말고 안쪽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허리 기립근도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감자탕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던데. 근데 그게 제일 와닿아서 여러분들 감자탕을 딱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제일 겉에 있는 고기 말고 막 파집어서 들어가면 제일 그 뼈에 붙어 있는 잔 고기들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립근도 겉 기립근 말고 제일 안쪽에 보면 다혈근이라고 해서 되게 조그마한 기립근들이 있어요. 걔들은 척추가 우리가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칸 한 칸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칸 한 칸 붙어 있는 게 다혈근인데 그 근육의 역할은요. 허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근육이 수축하면 우리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여기 이렇게 힘 딱 주먹 줘서 만지면 네. 여기 단단해지잖아요. 네. 약간 요 정도의 느낌을 주면서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 좀 지지대 같은 역할인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딱 들잖아요. 그럼 허리에 딱 근전도를 붙이고 여기에서 긴전도를 붙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기 전에 등에서 먼저 신호가 나와요. 그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래서 코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신호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깨우기 위한 운동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운동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운동 아시죠? 우리가 네. 이게 버드앤독이라 그래서 네발기기에서 손 하나, 다리 하나 반대로 이렇게 들어서 유지하는 건데요. 이 위쪽 보시면 이게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코어가 약하신 분들인가요? 코어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것도 유지를 못 하는데 웨이트 의장 가가지고 뭐를 이렇게 당기고 막 이렇게 밀어내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적인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코어를 탁 잡아서 단단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신 분들은 속근육이 이제 단련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이게 더 레벨을 올려서 팔다리를 뭐 많이 움직이는데도 고정이 된다. 그러시면 이제 그런 운동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 겸 강화 훈련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어 근육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요거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우님이 연세가 70세시고요. 4번, 5번 디스크가 있고 협착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있어야 조금 허리가 이렇게 풀린다고 하시는데요. 병원에서 협착을 먼저 시술하고 나중에 더 아프게 되면 디스크도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이거는 주셨습니다. 사실 그 MRI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보존적 치료를 한 3개월 정도는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보통 말씀드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주사든 약이든 아니면 적당한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이 해보고도 안 되시면 이제 저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좀 저것만 보고 좀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요거 같은 게 좀 자세한 진료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서 김은석 님이 예뻐서 전문성이 없어 보이신다는데 예쁘신데 전문성까지 있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학과 전문이시면서 이런 필라테스 여러 운동을 자격 따실 정도로 굉장히 제가 재활학과 의사 15년 차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잔소리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요즘 너무 예쁜 여자 의사 선생님들 너무 후배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네요. 뭐 예뻐서 예쁜데도 전문성 있으신 분 여기 계시니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의 최고님이 걸을 때 워킹 좋은 자세인데 여러분들 제가 한 달 전인가 나와서 비욘디에서 걷기를 위한 운동이랑 바른 자세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기본은 복부에 우리 코 이제 딱 단단하게 우리 배에 힘을 주고 정렬을 맞추시는 거죠. 몸이 이렇게 굽혀지거나 젖혀지지 않게 고관절 어깨 길을 정렬을 딱 맞추시고 이렇게 걷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희 뭐 30분 운동 루틴뿐만 아니라 최근에 2시간 가까이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직접 시연해 주신 영상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거기에 정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좀 보시기 어려우시면 이 책 한 권으로 이론부터 실전까지 알 수 있는 허리 통증 해방책 한번 구매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안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힘들게 비디오를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찍으시면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제 유튜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직접 따라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러 자세별로 올바른 자세와 이게 옳지 못한 자세, 잘못된 자세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허리 통증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0분가량 이렇게 이 책 내용 살펴보고 시청자분들이 여러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허리 건강을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허리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정말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이게 근육이 없이는 나을 수 없는 질환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너무 좀 재밌고 극적인 운동을 좀 좋아하긴 하시지만 여기 말씀 막 재미없는 운동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게 그래 이제 재활의 중요한 개념과 뭐 이런 순서들을 소개를 드렸으니까 좀 내 허리는 내가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병원이나 뭐 필라테스 센터나 뭐 헬스장은 일주일에 여러분이 많이 가도 2-3번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치가 돼서 내 허리를 스스로 고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조그만 힘이 되고자 이런 잔소리들을 가득 이렇게 담아줬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허리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책으로 좋은 말씀과 함께 해주신 이고은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